그러면 아이가 신장 사료는 절대 안 먹어요. 신장 사료만 주면 애들이 다 도망가요. 간식만 먹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음을 조금 독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부전이 일정 단계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신장 사료 먹어야 되니까 이거 먹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마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아이가 더 빠르게 나빠질 수 있어서 아이에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을 해서 준다거나 혹은 정 안 된다면 식욕촉진제까지 처방을 받아보실 수는 있습니다. 신부전을 앓고 있는 우리 아이가 완치될 수 있는 특효약이 혹시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신장 질환을 이미 앓고 있다면 신장을 100% 완치시킬 수 있는 특효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추가적인 신장 기능 악화를 늦춰줄 여러 가지 관리법들과 치료법들은 있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신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신장 질환은 우리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급성 신부전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급성 신장 손상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만성 신부전은 우리가 정식 명칭으로는 만성 신장 질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급성은 제가 표현을 할 때 항상 신전성 원인이든 신성 원인이든 신후성 원인이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주먹으로 한 대 세게 빵 맞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신장이 떨어져 나가서 회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길 거고 빵 맞은 충격으로 인해서 쭉 멍이 들어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요만큼밖에 없는 상태를 급성 신장 손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상된 급성 신장 손상은 시간이 지나면 이미 떨어져 나간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멍이 들었던 부분은 이만큼 다시 빠지게 되면서 기능을 이만큼 회복할 수도 있는 거를 어려운 말로 저희가 가역적 손상이라고 부르는데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에 반해서 만성신장 질환은 신장이 이렇게 있으면 주먹으로 한 대 빵 치는 건 아니지만 손톱으로 조금씩 장시간에 걸쳐서 긁어낸 신장 손상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조금씩 뜯어져 나간 신장은 급성과는 다르게 회복할 수 없는 신장 손상을 갖게 되고 급성처럼 한 번에 빵 변화가 일어나진 않지만 서서히 망가져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라고 해서 비가역적 손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회복할 수 있는 손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적 방법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만성신부전이 악화가 됐는데 기존에 원래 만성신장질환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급성이 겹친 만급성 신부전도 있을 거고 신장질환이 서서히 나빠져서 아이의 신장이 회복할 수 없고 다 망가진 말기 신장질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도 마찬가지로 일부 회복할 수 있는 손상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얘들이 점점 나빠져서 결국에는 말기로 갔을 수도 있는 상태들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서 치료의 목표가 바뀌게 되는데 급성일 경우에는 최대한 멍을 빨리 빠지게 해서 이미 손상되어 있는 정도를 줄이기 위한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만성신장질환은 이미 망가진 부분은 회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진행을 막기 위한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와 이미 갖고 있는 합병증들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급성과 만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당히 많은 기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임상 경과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됐는지, 아이가 갑자기 아프게 됐는지 서서히 아프게 됐는지 아기가 아프게 된 병력을 청취해보고 저희가 결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포도를 먹고 탈이 났는데 신장 수치가 높아졌다. 그러면 너무나 명확하게 급성 경과를 갖게 되는 중독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걸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신장 모양이 변할 새 없이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비교적 초음파상 신장 모양은 멀쩡한데 서서히 나빠져서 이제 생긴 신장병 같은 경우엔 시간이 서서히 축적이 됐기 때문에 신장 모양이 작아진다거나 일그러진다거나 하얘진다거나 하는 특징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만으로 만성과 급성을 나눌 수는 없고 보호자의 병력 청취, 여러 가지 혈액 검사들의 지표, 초음파나 이런 영상 검사를 통해서 만성의 급성인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각각의 치료법들이 바뀔 수 있고 그 치료법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급성과 만성을 구분을 해봤다면 우리가 이제 앞에 알아봤던 신전성이냐 신성이냐 신후성이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또 바뀌게 되는데요. 신전성은 신장으로 오는 혈류의 흐름이 약해지는 탈수라든지 저혈압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수액 치료가 가장 중요한 평가가 될 겁니다.
수액을 준다는 건 몸에 있는 물을 늘려준다는 뜻이고, 물을 늘려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주면 비교적 신전성 신부전이 생긴 아이들은 훨씬 더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을 갖게 되고, 신성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동일하게 수액 치료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신장 기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처치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후성인 경우는 아까 알아봤다시피 수액도 필요가 없고 투석도 필요가 없고 결국에 막힌 걸 뚫어줘야지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꼭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알아봤던 신장의 6가지 가장 큰 기능들인데요. 신장이 나빠지게 되면 이 6가지 기능들을 못하게 되고 이것들을 보조해주는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병원에서 하는 치료와 집에서 하는 관리법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에는 소변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농축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는데, 병원에 만약에 입원을 했다. 그러면 소변줄을 잡아서 소변 양을 평가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결국에는 소변이 농축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배출이 돼서 만성적인 탈수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수액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수액 치료는 전반적인 병원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해서 노폐물이 쌓이는 요독증이 생긴다면 기본적으로 이 수액 치료를 통해서 탈수를 개선시켜주는 효과와 더불어서 이 요독증이 생긴 요독들을 희석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높아져 있는 전해질, 나트륨, 칼륨, 염소 등을 수액을 통해서 불균형이 생긴 전해질들을 교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산성도가 무너져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산성 교정을 통한 이제 수액 플러스 산증 교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조혈인자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생겼다면 인공적인 조혈인자 주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수혈까지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 혈압들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항고혈압제를 준다거나 혹은 저혈압 때문에 신부전이 유발이 됐다면 혈압을 높여주는 승합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는 직접적으로 신장이 기능이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치료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 병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이 수액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꼭 입원을 하는 신부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만성적으로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리법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소변을 생성하고 농축시키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만성적인 탈수를 갖게 돼서 결국에 집에서 중요한 건 물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물 많이 먹여라 하는 이유가 만성적인 탈수로 인해서 신장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물을 계속 보조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물을 얼마나 먹여야 될까? 우리가 적정 음수량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적절한 음수량은 의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50에서 100ml 1kg당 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아이가 4kg이다 라고 하면 200ml 우유팩 하나 정도가 적절한 음수량입니다. 적정 음수량이라는 건 이거 이상만 먹이면 된다라기보단 이 이하로는 절대 주지 말고 그 이상으로 주라는 거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의 체중에 따라서 적정한 음수량을 꼭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는 요독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 요독의 기본 재료가 앞서도 알아봤지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몸 안에 흡수가 되게 되면 단백질이 몸에서 분해가 되고, 단백질 분해 산물에서 질소라는 것들이 요독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요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원인 물질인 단백질을 적게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어떻게 적게 줄까요? 소량의 단백질을 닭가슴살을 통해서 줄까요? 라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인위적으로 집에서 조절해 주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신장 사료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신장 사료는 신장에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넣어놨다라기보다는 신장에 부담이 되는 단백질을 적게 넣어놓고, 그리고 노폐물 중에 인도 낮은 저인, 저단백 사료가 신장 사료가 되게 됩니다.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넣어주는 것보다 아이한테서 부담이 되는 것들을 많이 빼놓은 사료들을 급여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아이가 신장 사료는 절대 안 먹어요. 신장 사료만 주면 애들이 다 도망가요, 간식만 먹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아이가 비교적 현재 건강한 상태이고 집에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주기가 이제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 먹을 때까지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 시작하면 요거 안 먹으면 요거 주는구나 라고 해서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더 나빠질 때를 대비해서 신장 사료의 입맛을 바꾸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때 마음을 조금 독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부전이 일정 단계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만성적인 소모가 일어나고 근육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신장사료 먹어야 되니까 이거 먹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마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아이가 더 빠르게 나빠질 수 있어서 그때는 꼭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거쳐서 아이에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을 해서 준다거나 식욕을 돋굴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을 준다거나 혹은 정 안 된다면 식욕 촉진제까지 처방을 받아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이 높아지는 아이들은 인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뼈 대사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뼈가 되게 약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이 높은 아이들은 병원에서 인 흡착제를 처방을 받기도 합니다. 인을 낮춰줘야지만 몸 안에서 칼슘과 인의 대사를 조절을 하고 뼈가 약해지는 것들을 예방을 할 수 있고요. 특히 만성신부전을 오래 앓은 아이들에 대해서 인 때문에 뼈가 약해지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턱이 이제 말랑말랑해지는 고무턱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신장 보조제들을 급여해 볼 수 있는데요. 신장 보조제들은 대표적으로는 유산균 제형을 갖고 있어서 장관에서 이런 요독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전구체들을 분해해 주는 보조제라든지 아니면 흡착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런 요독 물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흡착해서 분변으로 배출되는 보조제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오메가3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것들은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저단백 사료이기도 하지만 식욕이 만성적으로 떨어져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무언가 좋은 거를 주기 위해서 너무 애를 써서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 오히려 아이가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안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과유불급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아이에게 적합한 보조제나 이제 사료나 이런 것들을 수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집에서 신부전 환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음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료에다가 물을 타서 같이 준다거나 혹은 건사료보다는 습식사료를 준다거나 특히 고양이에서는 메모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다각도로 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가 한 마리면 물그릇은 최소 2개, 2마리면 물그릇이 최소 3개 여러 군데서 아이가 다니는 곳에서 먹을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단순히 물그릇보다는 분수 형태의 물그릇이나 수도꼭지를 틀어주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충분히 숨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다른 고양이들로부터의 접촉을 줄이거나 화장실도 충분히 해주고 사냥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사냥 본능을 충족시켜줘서 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볼 수 있고 환자에게 맞는 단백질이 적게 포함되어 있는 적합한 신장 사료를 수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신장 보조제들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최근에 줄기세포나 엑소존 같은 치료법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신장 치료의 표준 치료로 인정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 논문들이나 문헌들에서 신장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나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이에게 꼭 적합한 치료인지 수의사 선생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여러 가지 관리법들이나 치료법들에도 불구하고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투석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투석 하면 보호자분들이 지레 겁부터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석을 하면 아이가 꼭 견뎌줄까? 비용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걸 하면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되실 텐데 다음 시간에는 반려동물의 투석의 개념, 그리고 종류,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예상되는 예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